일기 신도시 특별법 효과 매매 거래량 쑥 올라온 이곳. 정확히 말하면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발표되었는데 지금 당장 불꽃처럼 오르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자가 들어와서 이제 내놓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바닥장에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려 그러면 거래량이 좀 동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제 바닥의 신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바닥은요 진바닥이 있고 가바닥이 있어요. 과연 이게 진바닥일까요? 가바닥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길어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에 대해서 내가 검증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남들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념을 알아야 되고 개념을 머릿속에 때려 박아놔야 된다.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개떼박, 이래요. 개떼박. 개념을 머릿속에 때려 박아놔야 된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서 하루에 48건, 하루 만에 48건 그래.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러고 이제 하니까 제일 먼저 어디가 수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야. 분당이 수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작년 하반기 월별 거래량을 상회한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월별로 거래되던 게 46건인데 하루 만에 48건이 거래됐다. 예, 이런 이야기죠.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특별법 기대가 매매물을 거둬들여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 하반기에 월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30건을 넘지 못했는데 하루 만에 40건 이상이 거래됐다. 와우. 제가 이거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별법이 장기적으로 입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살면서 아기들 키우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면서 자산을 형성해서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는 건데, 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이 찐바닥이냐라고 물는다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일단 매물이 들어가야 돼. 매물이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사.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이게 희소해야 돼. 점점 이제 사라진다. 이게 끝끝매는 꼭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면 가면 매물이 늘려 있어. 그러면 안 산다니까. 그렇죠. 예. 신랑이만 하다가 그냥 가고 그죠. 예.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개념을 알아야 돼.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인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일기 신도시가 주 타겟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가장 큰 걸림돌은 딱 두 가지예요. 1번 안전진단 통과, 2번 현재 너무 높은 용적률.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도 안 되고 사업성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도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러면 이제 실망하고 이제 있는데 자꾸 이제 건들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표가 있고 표가 있으면 표를 보고 나비가 꼬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표는 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꽃을 보고 나비들이 꼬이는 건데 파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는 거죠. 그 꽃에 꿀을 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죠. 너도 나도 나비가 모이니까 이제 꽃이 이제 방글에 웃는 거죠. 아, 내 꿀이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내 소중한 꿀을 지켜야 되니까 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내 집을 짓고 남는 땅에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 다 주고 남는 땅에다가 일반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남는 돈을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어갖고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데 용적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집 짓고 남는 땅이 적어서 일반 분양이 적어지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내 부담이 늘어나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일기 신도시 좋잖아요. 완성된 인프라, 학군, 교통 다 좋은데 집 하나만 안 좋다는 거야. 집을 바꾸고 싶은데 안전진단 통과도 안 돼. 기존의 용적률은 높아.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나비들이 파란 나비와 빨간 나비가 모여들어가지고
구애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꿀만 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표만 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안전진단은 면제해주고 용적률은 대폭 최대 500%까지 올려주겠다. 그래서 두 개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니 이제 추진하시면 되는데 벌써? 갑자기? 왜 갑자기야? 이제 2024년 봄에 그 꿀을 꼭 따야 되기 때문에 빨간 나비랑 파란 나비가 따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군부를 슬슬슬슬 짚어놔야 되는데 마침 또 경기가 안 좋네.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군부를 짚어야 좋아. 부동산 군부를 짚으면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연기가 좀 나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군부를 짚이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파란 나비가 되게 열성적인데 빨간 나비가 더 열성적일 수도 있겠다. 특별법이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실거래 조사 사이트 그 하면은 이제 아실이었는데 이제 아파트 투미가 요즘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올 들어 월별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거죠. 1월에 123건이 거래됐고 2월 24일까지 90건의 거래가 등록되어서 이는 작년 월별 거래량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분당구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7월에 34건. 와, 분당구 아파트. 와, 우리나라 최대 소시, 최대 신도시. 34건. 8월에 25건. 9월에 20건. 10월에 28건. 와, 11월에 37건. 12월에 54건으로 집계되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10월, 11월, 12월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1월까지 지금 이제 지난 24일에는 하루 만에 48건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걸로 봐서 바닥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사람들이 보금자리론도 나온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고 집값도 잠깐 주춤하는 것 같고 금매들이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다 일기신도시 특별법 해준다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산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7일에 발표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그래도 살라 그랬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안 그래도 사라 그랬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해준다니까 샀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 여기 있잖아. 안전진단 면제, 그다음에 용적률 역시 공공성 확보에 따라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게 이거 두 개가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보면 용적률 올려주면 그냥 좋은 건가? 잘 되는 건가? 안전진단 면제는 안전진단 면제해주면 되는 거 좋은 거야? 뭐 이런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읽어도 신문 기사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냥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디 사야 돼요. 이것만 자꾸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또 2022년, 2021년 불장에 쇼핑하듯이 막 사가지고 2022년에 힘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